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중년에도 열정을 유지하고 뜨거운 성관계하는 8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아무리 연애나 결혼 초에 뜨거웠던 커플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열정이 식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열정이 식는 것을 사랑이 식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여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2억 9천만 원의 결혼 자금을 놓고 예비 부부들의 치열한 리얼 커플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TVN 2억 9천 결혼 전쟁에서 여성 참가자들이 파트너에게 가장 서운해하는 부분이 바로 열정이 식었다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 연애 초반에는 수업 중이든 일을 하든 아무리 시간이 없고 바쁘더라도 짬을 내서 전화를 하거나 카톡을 보내던 연인이 이제는 몇 시간 동안 연락이 두절되기도 하고 카톡을 보내도 일십하고 답신도 안 보내는 거예요. 당연히 오래도록 연애나 결혼 생활을 하면 서로 편해지며 열정은 점점 식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여자들은 연애나 결혼 초에 할 수 있었던 일들을 왜 이제는 못하냐, 아니 안 하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 입장에서는 연애 초반에 보이던 남자의 열정이 사라지면 엄청 서운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이혼하는 비율에 관한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그 비율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통스러운 이별을 피하려면 관계에서 열정을 유지하는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모든 결혼 생활에 기복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열정을 계속 유지하는 건 두 당사자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함께 살기 시작했을 때 데이트를 하던 시절에 멋진 관계가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철학자인 이스벨리아 에스더 파리아스 로페즈의 글을 참고해서 관계에서 오래도록 열정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은 계속 사랑이 유지되도록 도와줄 거예요. 열정이 사라지게 되는 주된 원인. 근본적으로 관계에서 열정이 사라지게 되는 주된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한데요. 그 이유 중에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단조로움 때문이다. 다른 많은 요인들 중에서도 단조로움은 특히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관계가 너무 당연해지고 놀라움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항상 같은 활동만 하고 뭔가 흥미로운 활동을 하지 않는다. 세 번째, 둘 다 빨리 사랑에 빠졌고 서로 알아가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 않았다. 이 경우를 우리는 일명 금사빠라고 부르죠. 아니면 둘 중 하나가 이전 관계로 인한 빈 곳을 채우기 위해 상대방을 만났다. 네 번째, 상대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관계에 더 관여하지 않으려 하므로 상대방보다 더 나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섯 번째,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통제력을 상실했다. 이 사람은 동료이거나 다른 가까운 사람일 수 있으며 이로 배우자의 거리는 멀어진다. 여섯 번째, 부부 생활은 유쾌하지 않으며 열정 때문이 아니라 의무감에 하게 된다. 그것은 친밀한 전이와 애정이 없는 단순한 성관계일 뿐이다. 많은 요인이 관계에 열정을 미칩니다. 그런데 가장 흔한 것 중에 일부는 단조로움, 부정, 그리고 성적인 불만족이에요. 중년에도 열정을 유지하고 뜨거운 성관계하는 8가지 방법. 원인을 분석하고 그 중 하나가 자신에게 발생할 수 있음을 발견한 경우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관계가 흘러가게 될 방식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지루하고 단조롭고 힘든 일상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열정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 이 방법을 꼭 기억하고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소통한다.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기분에 대해 배우자와 의사소통하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관계는 종종 엉뚱한 곳으로 치닫게 됩니다. 침대에서는 집안일, 생활비, 자녀 문제와 같은 일상생활 일반적인 주제에 관해서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대신 좋아하는 노래나 인기 있는 영화나 드라마에 관해 이야기해 보세요. 두 번째,
일상적인 애정 표현을 한다. 열정을 살리려면 일상적인 접촉이 중요합니다. 작은 애정 표현은 애정과 사랑의 감각을 되살리기에 충분해요. 심리학계에서는 일상적인 스킨십이 어떤 신체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이 많은데요. 프리브루 대학의 아닉 데브론 교수 연구에 따르면 일상적으로 하는 스킨십이 신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변화도 이끌어낸다는 걸 밝혀냈어요. 여기서 말하는 스킨십은 진한 키스나 잠자리가 아닙니다. 함께 걸을 때 두 손을 맞잡거나 어깨를 감싸 안거나 사랑스럽다는 듯이 연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거나 옆에 나란히 앉아서 어깨에 살짝 기대는 등 일상적으로 하는 스킨십을 말해요. 관련 연구에 따르면 만난 지 얼마 안 된 커플의 애정도를 끌어올리는데 가벼운 스킨십만큼 효과적인 것도 없어요. 데브론 교수 연구에서도 스킨십을 많이 하는 커플은 보통 커플보다 친밀도가 무려 10% 더 높았습니다. 스킨십을 많이 한 커플은 보통 커플보다 삶의 질이 무려 15%나 올라갔고요. 또한 일상적인 스킨십은 연인의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주는데도 큰 효과가 있다고 해요. 일상적 스킨십의 효과는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2006년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그냥 연인의 손만 잡아도 스트레스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가볍게 만지기만 해도 혈압이 낮아지고 사랑의 묘약이라고 불리는 옥시토신 호르몬까지 분비된다는 연구도 있어요. 이처럼 일상적으로 하는 가벼운 스킨십은 생각보다 정말 소중하고 특별하답니다. 세 번째, 서로에게 집중한다. 24시간 내내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붙들고 있지 마세요. 대신 서로에게 시간을 투자하고 잠깐 다른 모든 의무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잊어야 합니다. 업무가 끝나면 그때부터는 유해한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세요. 네 번째, 서로를 칭찬한다. 많은 부부는 데이트할 때처럼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외모에 투자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연애할 때는 다르게 서로를 전혀 칭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칭찬만으로도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칭찬은 관계의 열정을 유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특별하다고 여기도록 해주기 때문이에요. 다섯 번째, 감정적인 상처는 빨리 해결한다. 관계에서 열정을 유지하고 싶다면 서로 대화하기를 멈추지 말고 각방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의사소통하고 필요하다면 미안하다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의 태도가 상대방의 마음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적대적인 태도를 갖는 건 관계를 파괴할 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침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에로틱한 춤을 추고 흥미로운 복장을 하고 서로의 눈을 가리는 등 침대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일들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 주도권을 가지고 상대방이 항상 그렇게 할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마세요. 대신 침대에서 상대방을 놀라게 해주세요. 새로운 시도는 낯설음과 설렘을 선사해 줄 거예요. 일곱 번째, 취향에 대해 이야기한다. 상대방이 자신을 어떻게 터치해 주길 원하는지 알려주고 어떤 부분이 즐거운지를 말하며 또 시도해보고 싶은 재밌는 일들을 속삭여 보세요. 그렇게 하면 상대방은 분명 흥분하게 될 겁니다. 잠자리 할 때는 성관계만이 전부인 건 아닙니다. 잠자리 할 때 중요한 건 키스하고 서로를 돌보며 대화하거나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등의 애정 표현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덟 번째, 상대방을 놀라게 한다. 만약에 배우자나 연인과의 잠자리에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세요. 예를 들면 침실의 분위기를 바꿔서 낭만적인 환경을 만들어 본다거나 집이나 일상의 친숙한 장소에서 벗어나 새로운 장소를 찾아가 보는 거죠. 부엌에서 상대를 유혹하거나 샤워할 때 몰래 들어가서 놀라게 해보세요. 침대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시도해 보는 건 낯설음으로 인해 매우 흥미로울 수 있어요. 몇 년 동안 함께 살았더라도 이와 같은 권장사항을 따르면 파트너와의 열정이 다시 살아날 거예요. 지금까지 중년에도 열정을 유지하고 뜨거운 성관계하는 8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중년에도 열정을 유지하고 뜨거운 성관계하는 8가지 방법. 첫 번째, 소통한다. 두 번째,
일상적인 애정 표현을 한다. 세 번째, 서로에게 집중한다. 네 번째, 서로를 칭찬한다. 다섯 번째, 감정적인 상처는 빨리 해결한다. 여섯 번째, 침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일곱 번째, 취향에 관해 이야기한다. 여덟 번째, 상대방을 놀라게 한다.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